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60대 이후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은 정말 드문 일이었는데 지금은 전체 이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왜 갑자기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쌓여온 문제들이 60대라는 특별한 시점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오늘은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들을 파헤쳐보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참고 살아라 혹은 헤어져라 이런 식의 조언이 아니라 정말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3, 40년 동안 부부는 주로 부모의 역할로 살아왔어요. 아이들 교육, 진학, 취업, 결혼 이런 공통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언제부터 대화를 안 했지? 이 사람과 나 공통점이 뭐가 있지? 우리는 부모로서만 협력했을 뿐, 부부로서는 언제부터 멀어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성의 경우는 퇴직과 겹치면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역할, 집에서의 가장 역할이 모두 애매해지면서 존재감의 위기를 느끼게 되죠. 이때 부부가 서로를 위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서로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60대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연금 제도가 정착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국민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해 혼자 살아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마련할 수 있죠.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부부들이 집 한 채 정도는 소유하고 있어요.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하면 각자 작은 집 하나씩은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60대 여성 중에도 경제적 능력을 갖춘 분들이 많아졌어요. 과거처럼 남편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들도 늘어났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혼자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경제적 변화가 참고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60세면 거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뭘 바꿔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0세에 이혼해도 20, 3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건강 수명도 늘어나서 70대, 80대까지도 활동적으로 살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20, 30년을 더 이 사람과 불행하게 살아야 하나?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더 강해져요.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건강할 때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또한 주변에서 황혼 이혼 후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황혼 이혼이 정말 특별한 일이어서 주변 시선도 따가웠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편견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뚜렷해지는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다른 점들이 매력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차이들이 점점 참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활동적이고 사교적인데 다른 한 사람은 집에서만 있으려고 한다면
젊을 때는 성격이 다르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60대가 되면 내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60대가 되면서 가치관도 많이 바뀝니다. 돈보다는 행복을, 체면보다는 자유를 중시하게 되죠. 그런데 배우자는 여전히 예전 가치관을 고집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 차이를 보여요. 한 사람은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 나이에 뭘 그러냐며 술, 담배를 계속한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요. 한 사람은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걸 해보자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돈 아끼고 조용히 살자고 한다면 갈등이 생겨요. 이런 차이들이 3, 4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60대에 와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 문제와 간병 부담입니다. 이건 좀 현실적이고 무거운 이야기예요. 60대가 되면 건강상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지어 치매까지. 이때 부부 중 한 명이 아프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 명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문제는 이런 간병 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거예요. 수문의 시간 돌봐야 하고 경제적 부담도 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죠. 그런데 만약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내가 왜 이 사람을 돌봐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아내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평생 가사일 한번 제대로 안 해본 남편이 갑자기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부담이 너무 큰 거죠. 반대로 아내가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는 경우에는 내 인생이 다 끝났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이혼해서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건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도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여섯 번째는 성생활과 정서적 친밀감의 문제입니다. 좀 민감한 주제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부부가 함께 이해하고 적응해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한 사람은 여전히 친밀감을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관심이 없다면 거부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정서적 친밀감까지 사라지는 경우예요. 서로 스킨십도 없고 애정 표현도 없고 그냥 룸메이트처럼 사는 거죠. 우리가 부부인가, 그냥 같이 사는 남남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어서 더 심각해져요. 서로 불만을 속으로만 사귀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60대라고 해서 새로운 사랑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녀들 독립 후에 더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황혼 이혼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들. 그렇다면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경제적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이혼 후 각자 얼마의 재산을 갖게 될지, 월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지, 연금과 기타 수입은 얼마나 될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해요. 특히 의료비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혼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둘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을 팔아서 각자 작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명은 기존 집에 살고 다른 한 명은 다른 곳을 구해야 하는지 정해야 해요. 특히 혼자 살기에 적합한 집인지도 중요해요. 너무 크면 관리가 어렵고 너무 작으면 답답하죠. 셋째,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고려해야 해요. 특히 손자녀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사회적 관계망을 점검해 보세요. 이혼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중요한 문제예요. 다섯째,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세요. 혼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혼 대신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안들도 있어요. 첫째, 별거를 먼저 시도해 보세요. 완전히 이혼하기 전에 일정 기간 떨어져 살아보는 거예요. 각자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은지 아니면 함께 사는 게 나은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둘째, 부부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40년 쌓인 문제들이니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요. 셋째,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행, 운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넷째, 생활 패턴을 바꿔보세요.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을 따로 쓰면서도 식사는 함께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다섯째,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해보세요. 퇴직 후 남편이 가사 일을 분담한다든지 아내가 경제 관리를 맡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황혼 이혼의 현실적 어려움들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외로움의 문제예요. 60대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도 없고 자녀들도 바쁘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둘째, 건강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요.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매번 연락하기도 어렵고요. 셋째, 경제적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혼자 살면 모든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해요.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등이 둘이 살 때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거든요. 넷째,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존재해요. 특히 작은 동네나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황혼 이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어요. 다섯째, 자녀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 이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주변에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섣불리 조언하지 마세요. 참고 살아라 또는 이혼해라 이런 식의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신 그분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둘째,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혼 절차, 재산 분할,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전문가를 소개해 주세요. 셋째,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 주세요. 이혼 후에도 만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소개해 주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어주세요. 넷째,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이사할 때 도와준다거나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준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세요. 다섯째,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황혼 이혼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응원해 주세요.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에요. 수명 연장, 경제적 독립 가능성, 가치관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을 할 때 충분히 신중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정말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는가? 이혼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봤는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가? 외로움과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런 분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보지 말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황혼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60대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신중하고 현실적인 판단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